한국 인터넷에는 많은 공포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으며 그중 하나는 폐교에서의 하룻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설정은 한국의 외딴 시골에 위치한 오래된 폐교에서 시작됩니다. 이 폐교는 수십 년 전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폐쇄되었으며 그 이후로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밤마다 학교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린다는 증언도 많았습니다. 주인공은 대학생 친구 3명과 함께 이 폐교를 탐험해 보기로 합니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이 학교에 관한 소문을 듣고 흥미롭게 생각하였고 괴담이 얼마나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이용하여 그곳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준비물을 챙기고 차를 몰아 폐교에 도착했습니다. 학교는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으며 밤이 되자 주변은 깜깜한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곳곳에 무너진 벽과 깨진 창문이 어우러져 의심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세 친구는 손전등을 켜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으며 교실 벽에는 학생들이 적었던 낙서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저 옛날 학교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찰나 갑자기 어디선가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셋은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다가 용기 내서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체육관이었습니다. 커다란 체육관 문은 천천히 열렸다가 휙 닫히곤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는 바람 한 점 불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이 고장난 것뿐이라고 서로를 안심시켰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체육관을 나와 복도를 걷던 중 느닷없이 한 친구가 다른 이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저기 앞에 누구 있는 것 같지 않아? 그가 가리킨 곳에는 확실히 검은 형체가 서 있는 듯 보였습니다. 친구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자세히 보았지만 지나치게 어두운 탓에 정확히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형체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뒤돌아 출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뛰어가던 중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의자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간신히 밖으로 나온 그들은 다시는 여기를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섭섭히도 그날 이후 그들의 카메라에는 알 수 없는 형체가 찍힌 사진이 몇 장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 형체는 그들이 체육관에서 보았던 바로 그 형체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인공의 친구가 실제로 겪은 경험을 토대로 인터넷에 올리면서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괴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 폐교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지만 그 형체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인터넷 속 문서로 남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두려움을 자극할 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한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그 원룸은 오래된 건물에 위치하고 있었고 방은 작은 창문 하나만 있을 만큼 좁았다. 주변은 항상 조용했고 특히 밤에는 건물 전체가 적막에 휩싸였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늦은 시간까지 회사 일을 하고 있었다. 야근이 잦은 날이었고 그날도 집에 돌아오니 벌써 자정이 넘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간신히 침대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다. 그런데 새벽 2시쯤 귀에 익숙지 않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잠결에 창문 밖에서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겠거니 생각하며 잠을 청하려고 했었고 다시 잠이 들려고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더 명확해졌다. 날카로운 무언가로 창문을 긁는 소리였다. 순간 불길한 기분이 들어 잠에서 깨어났지만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랐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창문을 확인하기 위해 일어서기가 무서웠다. 그때 문득 창문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사람의 웃음소리가 분명했지만 한편으로는 비정상적이었다. 차가우면서도 냉소적이었다. 본능적으로 그 소리가 무언가 좋지 않은 것을 암시한다는 것을 알았다. 한동안 침대에서 꼼짝하지 못한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다. 결국 용기를 내어 천천히 창문으로 다가갔다. 창문의 커튼을 살짝 걷고 바깥을 내다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거리는 여전히 적막했고 하늘엔 달빛과 회색 구름만이 가득했다. 도저히 소리가 날 곳이 없었다. 안심이 되어 다시 잠을 청하려고 했으나 불길하게도 새벽 3시가 넘어서자마자
그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분명히 흐느끼는 소리도 함께였다. 이제 창문을 확인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고통스러울 정도로 필요하게 되었다. 다시 창문을 열었고 천천히 머리를 내밀어 주위를 살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공포는 서서히 나를 잠식하고 있었다. 나는 문득 내가 살고 있는 원룸에 무언가 다른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몇 주 동안 그 소리는 계속되었고 심지어 더 빈번해졌다. 매일 같은 시간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소리의 원인을 찾기 위해 건물의 다른 세입자들과 이야기해봤지만 아무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들은 나를 이상하게 바라봤고 그럴수록 소리는 더욱 내 정신을 갉아먹었다. 결국 나는 이사를 결심했다. 그 작은 방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이삿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을 하나 발견했다. 그것은 이전 세입자가 두고 간 것이 분명했다. 호기심에 그 일기장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나와 비슷한 경험이 적혀 있었다. 이전 세입자는 몇 년 전 그 원룸에 살면서 일련의 기이한 사건들을 겪은 후 갑자기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역시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갈수록 환각 비슷한 것을 경험했으며 그것이 자신을 끊임없이 두렵게 했다고 적혀 있었다. 일기장은 이렇게 끝맺고 있었다. 나는 결국 이 방에서 무사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곳에 뭔가가 있다. 그것은 나와 함께 산다.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소름이 돋고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곧바로 짐을 챙기고 그 원룸을 나섰다. 그리고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사가 끝난 후에도 아파트에서 느꼈던 그 송곳 같은 차가운 시선과 낮은 읊조림이 가끔씩 생각나는 것을 제외한다면 그 후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도 가끔씩 누군가 그 방에 새로 이사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오싹한 기분이 들곤 한다. 그들은 내가 겪었던 그 무언가와 조우하게 될까? 어쩌면 아직도 그 방을 떠도는 영혼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늦어른 밤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에 사는 대학생 지우는 친구들로부터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야기는 바로 파란 마스크라는 도심 속 오래된 수상한 건물에 얽힌 것이었다. 이 건물은 건축 당시에는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로 계획되었으나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건축 자재가 사라지고 작업자들이 한 명씩 일하기를 거부하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소문에 따르면 그 건물은 지하실까지 연결된 복잡한 설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건축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정체불명의 그림자를 목격하거나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특히 미완의 상태로 방치된 채 수십 년이 흘러가자 건물 안에서 희미한 파란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본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는데 그때마다 꼭 한 구석에서는 파란 마스크라는 귀신이 지나갔다는 괴담이 퍼져나갔다. 호기심이 많았던 지우와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직접 그 건물에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대낮에는 주변을 지나쳐도 그저 낡은 건물일 뿐이었지만 밤이 되자 이야기에서 들었던 이상한 기운이 실제로 느껴졌다. 건물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정문 근처에는 날카로운 쇠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친구들은 손전등을 켜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구조가 복잡했고 벽에는 각종 낙서와 오래된 포스터가 헝클어진 채로 붙어 있었다. 유리창은 먼지로 가득 차 있었고 바닥은 불쑥불쑥 무너질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들이 손전등으로 비춘 곳마다 오래된 물건들이 눈에 밟혔다. 건물의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를 찾았을 때 주위는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고요해졌다. 지우가 선두에서 지하로 내려가던 순간 층계통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고 모두가 급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조금 더 내려가자 불쾌한 습기가 느껴졌고 불현듯 어디선가 파란 빛이 깜빡거리는 게 보였다. 몇 걸음 더 내딛자 그들 앞에 기다란 복도가 드러났고 복도 끝에서 파란 빛이 희미하게 그들을 유인하고 있었다. 지우의 친구들은 점점 더 겁에 질렸지만 지우는 이곳에 들어온 본래의 목적을 잊지 않았다. 그는 친구들을 진정시키며 빛의 근원지를 찾기로 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지우는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복도의 끝에 다다르자 그들은 마침내 그 빛의 근원 바로 한 구석에
놓인 오래된 죽음기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죽음기 옆에는 먼지가 낀 파란 마스크가 놓여 있었다. 친구들은 이것이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죽음기가 혼자서 돌아가기 시작하더니 이상한 음악을 빠르게 재생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죽음기를 막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음악 소리는 더 커졌다. 이상한 일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 음악이 다시 멈추려는 순간 건물 전체가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그 그림자들은 파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양상이었고 손전등 빛마저 왜곡시키며 점점 그들에게 다가왔다. 겁에 질린 채 지우와 친구들은 간신히 힘을 내어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날 밤 이후로도 그들은 종종 동일한 장소에서 의문인 소리를 듣고 다시금 그때의 공포를 체험하곤 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여전히 파란 마스크의 이야기와 함께 누구도 가까이 가길 꺼리는 금단의 장소로 남아있다고 한다. 이후로도 지우와 친구들은 파란 마스크 이야기를 떠올리며 그날 밤을 기억하는 것이 두려워 서로 간 이야기를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언제든지 누군가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 누군가가 다시 그 건물에 들어갈 때까지 파란 마스크는 그곳에 남아있을 것이다.